더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요렇게 부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BDB는 요런 개념들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였고 가트 평가 협정과 WTO 관세 평가 협정은 요 비정상적 할인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요거는 굳이 연결하자면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 받아들였어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 받아들이고 가트 평가 협정, 즉 우리가 5페이지부터 배워야 되는 가트 제7조 1994 이행에 관한 협정, WTO 관세 평가 협정은 이 내용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까 봤던 BDB적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DB는 비정상 할인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BDB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가격이 여기에 만약에 할인이 발생했다. 할인이 발생했다. 할인을 두 가지로 놔. 정상 할인과 비정상 할인으로 놔. 비정상 할인이다. 비정상 할인이 채택됐다. 그대로 더해. 비정상 할인을 그대로 복원. 이게 이제 왜냐?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인 관념적 가격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범위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비정상 할인 포함되지 않은 요소도 더해. 기타 경감도 더해. 그다음 미포함 요소도 다 더해. WTO 관세 평가 협정은 할인이 되었다. 상관을 따지죠. 그러면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방식들이 있죠. 굳이 비정상 할인을 어떻게 해석하자면 비정상이다라는 표현은 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그래 배제 사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2, 3, 4 처분 또는 사유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인. 그때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배제하거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조건의 비용을 더하거나 사후기속 있으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더하는 개념이지 비정상 할인을 더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정상 할인을 이게 평가협정과 BDB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복원시키지 않 그대로 복원시키지 않죠. 그대로 복원시킨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조건의 비용과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 BDB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BDB는 받아들였고 협정은 어떻게 실증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야기는 그럼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가트 제7조에 있다. 가트 제7조에. 그래서 가트 제7조를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가트 제7조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협정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뿌리는 봐야죠. 뿌리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보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3페이지, 44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 요소로서 경쟁 조건과 관련된 문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인정할 거냐, 평가 문제를 인정할 거냐. 요거를 BDB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면 무조건 배제. 그렇죠? 배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 그런데 평가협정은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 가결정이 미친 경우에 그때 부인 이방부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이방부 이하로 내려. 이거는 정상가격 복원 무조건 복원 정상 가격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방법이라는 거 없어요. BDB는 대체 방법이 없어. 정상 가격 하나면 뭐 올라운드 플레이 다 돼. 정상 가격 정해놓고 무조건 정상 가격으로 복귀. 이게 그게 관념이지. 그래야 할인액을 다 더하는 거죠. 무조건 비정상 할인 다 돼. 다 때려 넣어. 뭐 대체 방법 왜 있어요? 다 때려 넣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협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특별 할인의 문제. 이때 이건 이제 이 제네바 저 가트 제7조를 보면 특별 할인, 특정인한테 특별하게 특정 시기에 그 사람한테만 할인하면 무조건 비정상 할인으로 봅니다. 원래 이 가트 7조가
그런 뉘앙스로 묘사를 해놨다라는. 그러니까 이해에 관한 협정에 우리가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그거를 실정적 관점에서 여전히 해석을 하죠. BDB는 정상 가격으로 여전히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상관에 부합하는지를 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져서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을 쓰든지 이 방법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한다. 특별 할인이라고 그 용어를 그 자체를 그대로 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할인의 사유를 보고 그 사유가 상관에 부합하는지 그래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보고 따져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핵심. 요 두 가지를 실질 가격에서 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져야 된다. 43페이지. 자, 보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인정 평가 문제. 자, 보면 가트 7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호 독립되지 않으며 가격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배제한다.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가트 44페이지 다시 가죠. 44페이지에 당사자 간의 두 번째 줄에 대등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판매 또는 다른 사정이 개입돼 있지 않고 가격만이 유일한 고려 요소 대가인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가격만이 유일한 대가인 거래. 이것을 완전한 경쟁 조건 하에서의 판매로 간주한다. 원래 이제 그 가트 7조의 내용들 보면 그런 취지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둘러싸고 관세평가협정과 브뤼셀 평가협정의 협약의 해석은 상이하다라고 해놨죠. 해석은 이제 두 가지를 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관세평가 WTO 평가협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 가격에 대한 경쟁 조건은 여전히 평가 요소의 하나이다. 그런데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상호 독립된 구매자 판매자 간의 공개 시장의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배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제시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경쟁 조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는가 이런 요소 있는데 위에 이제 그 구분이 중요하고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수관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문제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차이점으로 특별 할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요건 아까 이제 읽었던 주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러나부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브뤼셀 협약에서는 독점 판매 대리인에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특별 할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행 WTO 관세 평가 협정 관점에서는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할 것이 아니라 즉 특정인에게 한정된 특별 할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관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볼 수 있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거래가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용해야 된다.